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운명 세계 평화지도로 바꾼 5.18 26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84 교황 한국 방문의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광주 문화방송을 오면서 금난로를 들렸습니다. 공교롭게도 혼수를 준비해 주시는 곳들이 많더군요. 전통을 전수해주는 자리, 민주화의 열망과 희생의 고귀함도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광주 시민에게 대물림되나 싶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마다 5월이면 많은 분들이 금난로를 찾으시지만 22년 전 5월에 금난로에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84년 5월에 광주를 찾은 뜻밖의 분이죠.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데요. 교황은 왜 광주 그리고 금난로를 사상 최초의 한국 방문의 그 첫 번째 행선지로 선택하셨을까요?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무관심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교황 방문의 숨겨진 비밀을 오늘 함께 지켜보고 공개된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년 5월의 사제시죠. 김성용 신부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교황의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광주 MBC 김낙권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성용 신부님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84년에 교황이 한국에 오셨는데 81년에 저격을 당하셨고 84년에 당시에 살벌했던 군사정권 밑에서 그 일정을 강행하셨던 것은 위험과 또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을 관철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목적은 당시 이제 한국 교회 창립 200주년 네. 그걸 기념하는 것이었고 또 그 기회에 한국 순교 복자들 그때는 복자였죠. 네. 103위 복자분들 계셨는데 이분들을 그 성인 품에 올리는 그런 예식을 한국에 오셔서 해주시기로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그 공식적인 목적이지만 그 뒤에 이 광주를 방문해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광주뿐 아니라 소록도까지. 그래서 소록도는 일제 강점 시기부터 그 나 환우들이 거기에서 이제 가진 고초를 당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아픈 곳에 교황님이 찾아오셔서 네. 그런 민중들의 아픔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 안아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황께서 오셨을 때 그 첫인사가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유붕이 자원방례하니 불역 여호와라 그 공자의 한 부분인데 벗이 먼 데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니한가라는 구절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구 건너편에서 꼭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벗이 광주라는 사실이 참 고맙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기자? 네, 그 교황이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다가서는 일은 유명합니다. 폴란드 출신, 억압받는 폴란드 출신이었고, 네. 그래서 이후 뭐 폴란드와 뭐 쿠바 등 억압받는 민중이 있는 곳이면 달려갔던 것으로 교황이 유명하시죠. 그래서 교황이 방문할 때 첫 번째 말을 던진 벗이 있어 찾아왔다는 의미는 이 벗의 의미가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어떤 그 우리 국민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겠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교황의 첫 행사 일정 중에 가장 첫 번째를 한국 방문해서 광주와 소록도 고통받는 곳에서 대부분의 첫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84년이면 사실 5.18의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방문 계획을 세우셨다면 혹시 광주의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따라서 그 교황의 그 한국 방문 당시 그 관련된 사람들과 정황 등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광주 방문의 목적과 의미는 어떤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고통받는 이들의 벗이자 평화의 사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세계 평화의 염원을 뒤로 한 채 그는 신의 시간을 살리기 위해 떠났고 모든 것은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오직 신만이 아실 84년 교황의 광주 방문의 비밀.
하지만 그는 이미 4년 전부터 한국 그리고 광주에 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3년도 하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한 교황 대사로 계셨던 프란체스코 몬테리지라는 대주교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비밀리에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한 1년 전부터 밀사를 보낸 교황의 의도는 무엇일까? 당시 밀사로 파견됐던 몬테리지 주교를 만나기 위해 교황청 주교성을 찾았는데요. (80년) 교황의 한국 밀사와의 첫 대면. 밀사 몬테리지 주교는 이젠 주교성의 수장이 돼 있었습니다. 80년 교황의 밀사로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이후 82년부터 87년까지 5번째 주한 교황 대사를 역임했을 정도로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한국통입니다. 특히 84년에는 소록도까지 함께 방문하는 등 교황 방한의 주역이었는데요. 인터뷰에 적극적이었던 몬테리지 대주교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가 당시 정치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교황의 최측근이었던 그에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교황이 광주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La Santa Sede è informata sia dai vescovi sia dai nunzi apostolici sulle varie situazioni delle diocesi, non solo religiosamente, ma anche dal punto di vista sociale. Quindi il Santo Padre aveva ricevuto informazioni sulla situazione di Gwangju come le aveva ricevuto da Daegu e da Seoul. 84년 바티칸과 광주, 이 두 곳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갑자기 입을 닫은 밀사. 80년 광주를 짓눌렀던 어둠이 바티칸에도 내려앉은 것인가?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진실의 빛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비밀이었던 5월 광주, 그 무게만큼이나 깊게 숨겨져 있을 광주의 기록을 찾아 국내 언론 최초로 교황청의 비밀 문서고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비밀을 간직한 채 침묵하기로 유명한 교황청의 비밀 문서고. 그토록 철저하고 굳게 닫혔던 비밀의 문을 연 것입니다. 바티칸이 대사를 파송하고 있는 전 세계 127개국, 그 아래 수많은 교구에서 매일같이 보내는 지역의 실시간 이슈가 이 문서고로 모이는데요. 80년 5월 항쟁에서 84년 교황 방문까지 국가번호 36, 교구번호 7이 적힌 광주의 문서 함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84년 교황 방문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들이 이 함에 있습니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어떠한 입장이든 다 있기 때문에 작성 70년이 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판도라의 상자 비밀 문서함. (1980년) 너무도 쉽게 사람을 살리고 또 죽였던 세치허들의 기록까지 이 문서함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리 봐가지고 36도의 7이 광주고 81년. 광주의 정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26년 전의 거울, 광주 교구의 81년 문서.
윤공이 대주교의 첫 공개연금 미사, 그리고 김성령 신부의 수감까지 광주를 면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건 군인들에 의해 살아내는 것이다 말이야. 총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뭐 칼 가지고 있던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소에서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죽였다는 말 그때만 하면 처음 한 셈일 거야. 그래가지고 강론을 하고 미사일을 나왔는데 시민들이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그런 걸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시민하고 주인이 조심히 다니시라는 거야. 숨죽인 대신 기록을 남긴 비밀. (84년) 교황을 광주까지 오게 했던 오홀의 진실이 저 비밀 문서고 너머에 있습니다. Con questa visita Sorocodo voleva far capire a tutti i coreani che voleva che il Ciollado sia aiutato a risollevarsi, ad essere pacificato e ad essere sereno nella attenzione ai più poveri. 네, 이 대주교께서는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길고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억압과 고통의 현장에는 항상 교황이 계셨고요. 그리고 광주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낙권 기자, 이번 취재에서요.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바티칸 교황청의 문서를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바티칸 문서고는 그 교황청 문서고 가운데 그 비밀 문서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온갖 정보, 그 종교적인 문제 외에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방금 그 VTR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보존 기한이 최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 그 이후에 공개 여부도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님께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서가 공개되는 것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접근해서 그 문서고 안에 광주라는 문제가 있었고, 광주에 80년부터 81년 그리고 82년 교황 방한식인 84년까지 모든 정보들이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이 모든 정보들을 갖고 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이 비밀 문서고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 광주를 바라보는 그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모든 시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경우에 그에 따르는 또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다음 세대가 확인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겠군요. 네. 그렇지만 확인했던 문서 중에 혹시 광주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까? 현재 그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광주라는 단어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제목의 것이 있는가 한두 개 정도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 문서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재를 통해서 몇 가지 듣고 알아본 것은 81년도에 서울에서 5.18 광주 항쟁에 관련된 미사가 열렸고, 그 미사에서 아까 나옵니다마는 처음으로 그 군인들에 의한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미사를 얘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군부와 바티칸 그 어떤 정보망이 놀란 상황에서 바티칸에 급보를 전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 김성령 신부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김성령 신부님이 아직까지 구속돼 있다, 이런 정보까지 들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성령 신부님, 이 참 교황청의 정보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신부님의 근황이 상세히 실시간으로 보고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네. 어떠세요, 듣고 나니까? 글쎄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투옥 중이셨기 때문에 이런 교황청에서 정보를 계속 보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들으신 적은 없으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80년 5월 그 당시에 윤공희 대주교님께 제가 매일매일 전화로 이렇게 근황을
그 보고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정권은 진실을 알고 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교황의 방문을 굉장히 꺼려했을 것 같은데요. 이 교황의 방문을 막고자 하는 정권의 불안감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광주에 교황이 온다는 게 큰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그 정권대 엄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러설, 교황이 오면 그 전에 81년대에 저격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탄차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교황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포프모빌인데 그래서 직접 교황 바티칸에서 포프모빌이 우리나라로 이송돼 왔고 네. 그리고 또 뭐 광주의 진실이 드러날까봐 여러 가지 것들을 불안해했다. 특히나 이제 여기 잠깐 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교황이 광주를 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은 바로 이민 전남도청을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나가는 것을 정권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 관계자와 그 카톨릭 측에서 이 카퍼레이드 코스를 갖고 굉장히 많은 그 논쟁이 있었고 서로 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톨릭 측에서와 교황청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이었습니다. 공군병이가 출발해서 이쪽 도청을 지나서 네. 광주역을 지나서 무등경기로 가는 17.8km, 무려 한 35분간의 카퍼레이드 시간이 걸린 이 코스를 고집했고 이것이 관철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군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었지만 네. 어쩔 수밖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당시 정권에서는 이 전남도청 그리고 금남로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 다 좋다라고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황은 금남로를 관통하는 것을 결국 관철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황님께서 광주를 주셨다면 마땅히 그 아픔의 현장, 네. 그래서 그곳에 금남로 거기가 카톨릭 센터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도청이 이전했지만 도청 네. 바로 거기에서 이 살인 정권이 많은 시민들이 살상했으니까 그곳을 지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많은 어려움을 듣고 교황이 5월의 거리 금남로에서 목격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교황의 광주 루트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한번 금남로와 도청 앞이라는 그 역사적 현장에 대한 설명이 자기들 그 정권의 그 정통성에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광주 비행장에 도착하셔서 바로 무등 경기장으로 가시는 코스를 저희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넣었지요. 84년 교황이 택했던 광주 루트. 교황이 광주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곧장 갔던 곳은 다름 아닌 금남로.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학살의 길이었습니다. 80년 5월 군합발 아래 짓밟혔던 우리들의 금남로. 그 핏빛 거리는 통곡의 길이자 상처의 길이었습니다. 금남로를 거쳐 교황이 내달렸던 5월의 성지 도청. 아비 교환의 상황. 하지만 끝끝내 이곳을 지킨 것은 시민군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후 항쟁의 길을 달렸던 또 다른 시민 교황. 교황이 선택했던 광주 카퍼레이드, 그 마지막은 광주역. 5월의 진원지가 바로 광주역이었습니다. 80년 5월, 그 열흘간의 항쟁을 함께했던 84년 교황의 광주 루트. 시대의 어둠마저 불살랐던 가장 빛나는 5월의 정신이 바로 그 길에 있습니다. 18.7km, 이 길은 80년 5월의 길이었습니다. 짓밟힌 평화, 통곡의 거리. 하지만 이곳은 목숨으로 지켜낸 평화의 땅. 광주 교황이 광주에 온 후에도 정권의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그 금남도 통과하는 그 시속이 있었는데 20km가 아예 서행을 하게 돼 있었어. 근데 선두에 그 차가
그러니까 그 경호 책임이 이제 청와대 경호팀의 책임이었거든요. 장세동 씨가 그때 책임졌어요. 거기 하여간 누군가 타가지고 선도차가 그냥 막 달렸다는 거예요. 난 교황님 모시고 이렇게 버프모빌이라고 그러죠. 교황님 그 유리차. 거기 있었는데, 아니,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더라고. 선도차가 막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1984년) 천신만고 끝에 금남로에 도착한 교황. 항쟁의 거리를 가겠다는 교황의 선택은 곧 오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그 교황님께서 금남로라고 하는 것을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선택을 하셨던 것이 내가 광주의 이 그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당신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교황을 행동하는 순례객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교황께서 가시고자 했던 곳곳이 다 그 5월 광주의 사적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전국 신자들은 다 저기 공설운동장에 집결해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화면 보니까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좀 뭔데 광주 시민들이 이처럼 교황을 또 애타게 네. 기다리고 또 그만큼 또 열렬하게 맞아주시지 않았나. 또 이 자체를 당시 끌어안고 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도 있으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 거리 또 그 사적지 어느 한 곳 통곡과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성령 신부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이곳만큼은 교황이 어루만져 주셨으면 하는 곳이었고 또 신부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곳의 교황 방문이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꼽아주실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 금남로지만 특별히 네. 거기서 가톨릭 센터가 도청하고 지금은 흐려졌네요. 한국은행 네. 그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주로 많이 이런 군사 정권의 만행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도청 앞에서도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가셔야 됐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셨고. 예, 그렇죠. 그리고 돌아서 공영 버스 터미널. 네. 거기서도 또 만행이 저질렀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거쳐서 신역으로 해서 바로 그런 현장,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 또 그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우리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 시민들의 그 놀라운 그 자유에 대한 열망, 네. 그것이 표출된 곳. 네. 그래서 그가 성역화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바티칸 등 해외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황의 광주 방문은 당시 언론에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 보도는 교황 방문 환영 인파와 무등 경기장에서 집전됐던 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용서인지 어떤 것에 대한 화해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구호만이 나열된 보도. 부산일보 등 영남지방 일간지와 중앙일간지 역시 교황 강론의 배경에 대한 직설적인 분석보다는 계몽적인 이미지성 보도가 다반사였습니다. 조선중앙통화, 대표적인 보수 언론에서는 당시 교황 방문을 어떻게 다뤘는지 마이크로필름을 검색했는데요. 복음 선포,
일간지는 돌연 기독교 환보로 바뀝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항보다는 용서만을 노골적으로 부각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어떨까? 조선일보 역시 감정에 호소하는 서정적인 문체로 84년 5월 4일 광주를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언론 등 해외에서는 84년 교황의 광주 방문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반독립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메사지레를 찾았습니다. 취재팀은 일메사제로에서 수십 년 동안 교황 전문 기자로 활동한 페트로 실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면을 통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일거수 일투족을 전했던 노 기자는 84년 교황의 한국 방문에도 동행해 방한 소식을 이탈리아에 타전했습니다. 22년 전 이탈리아에서는 동아시아의 작은 도시 광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노 기자에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서정적인 인성이 각인된 한국. 당시 교황의 방한은 일면 톱뉴스는 아니었지만 빠짐없이 타전되는 이슈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보도는 단지 일정과 이미지성 내용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방문제 광주의 역사까지 다뤘던 일메사제로의 보도. 보도는 광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전달과 평가를 내릴 뿐만 아니라 광주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Perché, ecco, per esempio anche questa frase che sta qui, il Papa dice: io sono pienamente consapevole delle profonde ferite che affliggono i vostri cuori e le vostre anime, per le personali esperienze e per le vostre recenti tragedie difficili da superare da un punto di vista puramente umano, specialmente per quelli di voi che sono di Gwangju. 145년째 전통과 권위의 상징인 교황청 일간지 오세로 바톨의 로마노. 이 신문에는 무려 8면에 걸쳐 교황의 광주 방문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엄혹한 정치 상황 탓에 오직 은유와 행동뿐이지만 하지만 간절하고 절실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교황. 광주에 공감한 교황이었기에 정권은 교황의 불만을 표시했고 횡포는 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ant'è vero che la polizia la notte prima aveva sequestrato dei fogli che dovevano arrivare ai giornalisti per spiegare chi era il colpevole di tutto quello. 당시 정권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정권에서는 교황의 광주 방문은 어쩔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고 이 사실을 뉴욕타임즈는 놓치지 않고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가 교황 방문을 두고 수차례 입장을 바꿨던 이유가 바로 진실 폭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은 겁니다. 네, 드러나지 않는 시대의 진실까지 발굴하고 파헤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인데요. 이 드러난 사실도 애써 감추려 했던 당시의 과거, 참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진실은 아니 아닌 밖에서 더 잘 보이는 걸까요? 교황의 귀를 막고 또 언론의 펜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권이 감추려 했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81년부터 밀사를 파견했던 교황청의 각고의 노력만큼이나 저희 한국 정부도 장시간 동안 면밀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 최근 공개가 시작된 상급 비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교황 방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왔고 그 교황청과 어떤 연락을 해왔는지를 담은 내용인데요. 직접 보시죠. (4년) 후 84년
정부는 교황 방문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한 열린 부처간 전체 회의가 무려 3차례.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맡습니다. (81년) 당시 전두환의 최측근 노태우가 특사로 파견될 정도로 교황 방문은 국가적 중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주한 바티칸 대사관에는 없습니다. 광주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이 추루한 이 범죄란 것을 알았죠. 따라서 그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들이나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앞장서서 이런 외교를 벌려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하는 행동이 부끄럽고 더군다나 추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문서들을 가급적이면 폐기하고 흔적도 없애는 작업을 했겠죠. 방한을 앞두고 정권이 먼저 했던 일은 교황청 외신 기자 등 해외 언론의 회유. 교황 전문 기자 페트로 실러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Ho avuto la grande fortuna di visitare la Corea nel novembre-dicembre 1983, 5 o 6 mesi prima della visita del Papa, su invito del governo coreano. Eravamo un gruppo di 8-9 giornalisti. 네, 참 이 상고라 불릴 수도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또 어렵고 힘들게 준비했던 교황의 방문 같습니다. 이 교황의 한국 방문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일촉즉발, 화약고 같던 84년 대한민국. 특히 군사독재 정권 아래 이루어진 교황의 방문에 진보 진영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평화의 사도 교황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고 교황의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는데요. 교황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힘을 실어주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나 그 밖의 성사 집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밖의 사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느낌마저 듭니다. 저의 친구들 중 나이가 하지만 들면서 기대했던 정치적 이런 언급은 이유 없었고 때문에 실망은 점점 컸습니다.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 교황님이 뭐 해결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뭔가 한 말씀 하시면 자기네들의 억울함이라든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굉장히 막연하면서도 아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망스러웠죠. 예, 그분들은 많이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진보 진영의 좌절에는 정권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분석처럼 정권은 교황 방문을 대외적인 정치적 제스처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아픔을 다독인다는 방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황의 방한은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 채 정권의 검은 의도대로 오직 신군부에 면죄부를 준 것뿐이었을까? 하지만 교황에게서 얻은 평화의 이미지는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교황님을 통해 가서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대외적인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얻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신군부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거고, 얻어진 대외적인 이미지, 즉 어느 정도는 자유롭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진 그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군부는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재집권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그 이미지에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유화 국면을 계속해서 연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교황이 밝히고자 했던 것은 어둠 속에 꺼져가던 5월의 진실.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교황은 잊지 않았습니다. 84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억눌렸던 시민들의 반독재 투쟁의 열기가 솟아오르고 5월 항쟁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열망이 높게 솟아오른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황께서 방문하셨고, 교황의 방문은 진실로 5월 학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이를 또 전 세계화해야 한다고 하는 열망들을 한 단계 높여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디어 전국민적 투쟁에 의해서 6월 항쟁을 만들어냈고 5월의 진상을 일정 밝혀내고 군부 독재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광주를 또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권이 금기시하고 있었던 성역을 깨뜨리고 감춰진 진실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Che ho una grande speranza che la città di Gwangju, senza dimenticare le sofferenze passate, cammini guardando verso il futuro più pieno di speranza. 교황 요한 파오로 2세. 고통받는 사람들의 벗이자 행동하는 솔레객이었던 그의 자애로운 미소는 여전히 광주에 닿아 있습니다. 네, 과거를 잊지 말자,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키우자. 그래야 광주가 발전한다는 교황청의 메시지가 가슴에 남습니다. 이 교황 방문의 전말을 두고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그 첫 부분에 교황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도착 성명인 벗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교황을 벗으로 보지 않았냐는 생각도 듭니다. 말 그대로 88 올림픽과 정권 연장을 위한 홍보 도구로 교황을 쓰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문건에도 확인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교황이 진정으로 손을 내민 벗은 그 사람이 아니었고 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 광주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정권이나 각자의 셈법은 달라도 그 교황의 방문은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5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신부님? 그렇죠. 교황님께서 이렇게 광주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하늘, 새 땅, 그걸 이루어나가는 데한 더 큰 희망과 또 용기를 갖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어디나 정권의 폭력이 있는 곳, 그리고 억압과 고통이 있는 곳은 다 또 다른 5월의 광주겠죠. 정치적인 언사를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록도로 가시면서 대신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겠고요. 참 어렵사리 성사된 교황의 광주 방문이 순식간에 세상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황이 심어놓은 평화의 씨앗은 6월 항쟁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광주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연대의 빛을 뿜어내는 빛고울로 도도히 살아남았고, 또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슴에 지피우는 26년 전의 뜨거운 불씨, 오늘 광주 시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들불로 번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특집 교황 한국 방문의 비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